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프 뜯는 김치입니다. 오늘은 코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8월 3일에 정부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현행법대로 27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랑 해외 거래소를 동시에 쓰는 김프매매 입장에서 코인 과세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물론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역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27년 1월 1일부터 양도 대여분으로 되고 기타 소득 분리 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서 얼마를 벌든 22%로 고정입니다.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합쳐진 거죠. 우리가 알아볼 점은 첫째는 손실 2월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3천만 원 손실 보고 내년에 3천만 원 이득으로 그냥 내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더라도 내년의 기준으로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번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주식과 좀 갈리는 지점이죠. 두 번째로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1억을 운용하는 분 기준으로 연 2.5% 수익까지만 면세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역포의 부치라고 좀 작긴 하죠. 그래서 김프매매도 요 하나 두 개 다 예외 없이 반영이 돼서 2.5%까지 면세가 되는 거 1억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그 손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김프매매를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은 저희는 현물 매수를 하고 숏을 쳐서 김프 차익만큼만 먹는 수익 구조죠. 근데 세법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왼쪽 현물부터 보면은 현물은 거래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국내든 해외든 사고 판 거 모두 한 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국내 거래소만 썼다면 거래소가 연간 손익 자료로 쓸 수 있고, 해외 거래소 아니면 개인 지갑, 덱스를 함께 썼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아직 무기한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행법으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소득세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이 코인 쪽 선물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좀 제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사실 국가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특히 선물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저희가 롤오버를 이 코인 선물 쪽에서 무기한 선물은 펀딩피로 받게 되는데, 이 펀딩피도 어떤 식으로 세금이 들어갈지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1억으로 해칭 걸어서 김프 1% 먹었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본 돈은 100만 원이겠죠. 근데 반대로 비트가 20% 빠진 케이스로 보면은 또 똑같이 순수익은 100만 원이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현물만 세법이 적용되어 있으니 내가 세금 내는 게 없어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 비트가 올라서 내가 김프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땐 아직 선물 쪽에 대한 세법은 없고 현물 세법으로 적용했을 땐 407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순수익을 합쳤을 때 사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연관된 내용이라 같이 한번 다뤄보면은 코인 과세는 내년부터지만 해외금융 계좌 신고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대상이 됐었고요. 기준은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을 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5억을 넘었으면은 다음해 6월에 꼭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미신고 금액에 10에서 20% 정도 과태료 때린다, 50억 넘으면 형사처벌, 명단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좀 겁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좀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좀 큰 금액으로 김프를 돌린다라고 했을 땐 이 증거금이 계속 해외 거래소에 묶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말 스냅샷에 무조건 찍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5억을 넘게끔 보증금을 닫고 굴린다라고 했을 땐 매월 말일에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볼 점이 좀 특이한데,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 코인을 원화 매도하면 당연히 과세가 들어가겠지만, 코인을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에도 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든 테더로 비트코인을 바꾸든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내 지갑끼리 코인을 전송하거나 보유만 하는 경우는 과세가 없는데, 이 테더가 과세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원달러가 움직여서 환율 차익만 생겨도 그 환율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구조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 달러를 환전하거나 환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다 비과세인데, 이 테더가 코인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27년까지 우리가 남은 과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26년 8월에 지금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12월에 정기국이 심의를 걸쳐서 세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 1월 1일에 과세가 시행되고 28년 5월에 첫 신고 납부가 되겠죠. 근데 현재 상황을 좀 보면 과세 폐지 법안 같은 경우도 3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7월 말 논의를 걸쳐서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고, 과세 폐지 관련돼서도 지금 5만 명을 국민청원 5만 명을 넘겼고, 손실 2월 공제도 넣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또 이 기준도 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적용할 필요경비 비율이나 시행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믿어볼 점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아직 모른다, 안 모른직다를 좀 하면서 연말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대비를 해놓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자산 규모가 좀 크시다면 매월 말일 해외 거래소 잔고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월말 잔액이 5억을 넘긴 달이 하루라도 있으면은 다음 해 6월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스크린샷을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게 좋은데요. 국내 거래소는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바이낸스는 본인이 챙겨야 되고, 다른 디파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가 과거 데이터를 언제까지 보관해 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내역들을 미리 남겨놓는 게 좋고, 특히 온체인 기록까지 같이 남겨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27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세율은 22%다. 손실 2월이 안 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가 국내를 쓰든 국외를 쓰든 모두 합산해서 손익합산으로 신고하는 구조고, 가장 중요한 우리 김프 입장에선 무기한 선물에 대해서는 아직 세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내가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크신 분들은 현재도 이미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적용하고 있으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 원이 넘었다면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또 코인끼리 교환을 하더라도 전부 과세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좀 핵심은 테더를 사고 파는 것 자체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라는 게 눈여겨볼 지점이죠. 그래서 세금은 아직 모르지만 김프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더김프에서요. 또 새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